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니저들이 정말 무시해라고 발언을 했는가? 뭐 몇 시에? 라고 했는데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대한민국 국회까지 과연 나설 일인가? 아니, 나 이런 얘기 못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 헤일리 일로 와서 앉아? 너만 바빠? 나 무시해? 쟤네들 다 지나가는데 무시하라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아까 인사도 안 하더만. 직원들이 나 무시하고 있자. 이거 나도 국회 환노위 나가야지. 아, 요즘 큰일 납니다. 요거 이제 사회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무시하지 않도록 이제 따뜻한 사회를 좀 만들어 갑시다. 오늘이 2024년 10월 15일입니다. 예,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톱스타가, 그것도 글로벌 톱스타가 국회 국정감사에, 물론 증인은 아니고 참고이긴 합니다만 참고인으로서 뉴진스 한이가 출석한 날이고요. 일단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점, 우리 이제 40대 PD가 그 얘기 하더라고. 한이 예쁘다고. 사랑스럽다. 뭐 그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한이가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결정한 거예요. 이제 막 20살 갓 된 소녀? 숙녀잖아요. 주요 발언 몇 가지만 일단 요약을 하면서 이야기는 좀 뒷부분 해봅시다. 어떤 높은 분이 많이 맞으셨어요. 한 몇 번 정도? 걔는 맞으셨을 때마다 저희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데뷔 초부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뉴진스 욕하신 것,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거에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브 측하고 좀 이견이 생기는 부분이기는 해요. 일본 활동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 측은 좀 너무 하이브 측에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근데 하이브 측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과대 해석을 해서 뭐 정확한 지표를 제공하려고 했던 거다. 뭐 이게 좀 이견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뭐 물론 블라인드 앱에서든 어디서든 무기명으로 누군가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뭐 그런 뒷담화를 직원 몇 명이 했다라고 해서 또 너무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뉴진스 멤버가 당한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이건 좀 들어보고,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의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민희진 전 대표고 현재는 김주영 대표인데, 김주영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취한 조치가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희 씨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이가 바로 되받아칩니다. 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들이 더 있었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회야 하거든요.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김주영 대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좀 미흡한 게 있었다.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한이 양 이야기로는 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었고, 저희를 지켜준다고 했으면 같이 싸워줘야 하지 않느냐. 근데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게 아니라 회사 측을, 하이브 측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취지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미리 좀 사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김영동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지만 사실상 노동자로서 특히 이제 어떤 인권이라는 측면, 직장 내 괴롭힘, 이거는 노동자냐 아티스트냐 어떤 뭐 계약직 이걸 떠나서 다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질의를 한 걸로 이해가 되고요. 내 사장이, 내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내 회사가 지금 보니까 2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답변 못했는데 다 같이 화기애애한 이런 모습 나 진짜 살다 처음 본다. 나도 20년 가까이 그 언론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국정감사가 이렇게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얼마나 평화로워. 거의 뭐 분위기는 거의 푸른 산호초 아닙니까? 죄송해요. 현재 사장님은요, 그 이주영 님이세요. 죄송해요, 김주영. 죄송해요. 아니 뭐 이주영이건 김주영이건 뭐가 중요해. 뭐야 한이팜이건 한이핑이건 뭐 중요해. 뭐 비슷한 거지 뭐. 괜찮아. 한이잖아. 어찌됐든 간에 뭐 하이브 소속이냐 어도어 소속이냐 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연습생이냐 아티스트냐 이걸 떠나서 직장 내 괴롭힘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한이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티스트 분들이랑 연습생들의 계약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다르지 않은 점은 저희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 뭐 연습생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린 다 똑같은 인간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요. 디테일,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을 보셨습니까? 발견 못했어요? 이 의원님의 노트북을 봐주십시오. 이거 CG 아니죠? 스티커 붙인 거예요? 이 정도 디테일은 있어야 이게 보좌진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 한 번이라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노트북에 이거 버니즈라고 하나? 왜 내 건 없어? 지금 우리 보좌진이지 일을 똑바로 못하는데 나도 이거 붙여달라고 버니즈. 이거라도 좀 에이씨. 저희 이 존중 행동 규범은 구성원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아티스트 그리고 구성원과 외부 파트너사까지 서로 같이 협업을 할 때는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존중 행동 규범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김주영 대표가 이주영 아니고 김주영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부에 존중 행동 규범이라는 게 있다. 이게 구성원, 아티스트, 외부 협력 업체까지 협업을 할 때는 서로가 존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존칭을 쓴다라든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이 측의 주장은 그거죠. 빌리프랩의 어떤 매니저가 무시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의도적으로 좀 따돌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상으로는 그럴 수 없다. 물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개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회사 규정상으로는 존중 행동 규범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연습생은 너무 어리잖아.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근데 어른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서로가 막 반말을 하거나 막 야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대스타가 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뭐 대스타들이 왜 간혹 매니저들 상대로 이제 갑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무거운 거 들으라고 뭐 사오라고 시키고 막 물건 던지고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막 어떤 연예인이 이제 앞에 담배 피우고 연기를 그 매니저한테 뿜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말라고 그런 게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상호간에 다 서로가 존중이 돼야 하는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가 정말 싫어한다면 뭐 때문에 회사가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이브가 뉴진스를 정말로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저희는 이제 다른 길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굳이 말해야 되나? 원래 있는 그 회사에 정해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데뷔했고 잘 돼서 자꾸 저희를 낮추려고 하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저희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명백하게 뉴진스 입장에서는 또 한이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건 뭐 100%인 것 같고 좀 다른 길로 데뷔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니진 프로듀서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 그래서 뉴진스가 잘 되는데 저희를 자꾸 낮추려고 하고 있다 하이브에서. 이건 이제 본인들이 느끼고 있다. 어도어의 김주영 현 대표인데 마지막 마무리 멘트입니다. 근데 또 이제 감정이 좀 이제 벅차오르는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아티스트 저희 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티스트 분들의 인권까지 잘 보호해서 아티스트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꿈과 희망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제가 어도어 신임 대표로 이사가 된 지 딱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믿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더 좋은 기업 만들어서 사회에도 보답하고 K-팝을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에게도 보답하는 더 좋은 회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그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은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를 걱정해주면 되게 많은 걸 봤는데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기가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어 공부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또 나올 일이 없어야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뭐 국정감사가 뭔지는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그 기관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과 노동과 관련된 거 이제 주관하는 그 상임위인데요. 환노위에서는 보통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많이 다루게 되고, 여기에 대기업 사장들도 많이 불려갑니다. 노동자 문제 때문에. 근데 뉴진스 멤버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참고로 한이는 참고인이었던 거고 김주영 대표는 증인이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영 대표는 이렇게 안 오면 국회가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는 증인이고, 한이는 참고인이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서 안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죠. 뉴진스를 대표해서 이 억울함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적극성을 보였고, 혹시나 우리 또 이제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한입합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한입합은 이제 뉴진스 멤버인데 그 베트남하고 호주하고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베트남 분들이시고 호주에 가서 살고 계시고, 한입함도 호주에서 살았다고 하고요. 참고로 MBTI는 INFP. 저랑 두 개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한이가 아니었다면, 또 뉴진스가 아니었다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작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매니저 한두 명이 무시해 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물론 이들이 느끼기에는 데뷔 초부터 인사를 안 받아줬다라든지 방시혁 의장도 본인들을 무시했다라고 느꼈다라는 여러 가지가 이제 누적돼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일 때문에 국회까지 나서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케이스가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일단 가능할 테고, 그리고 호주, 베트남 복수국적 노동자가 국회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만약에 뉴진스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테고, 아티스트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회사와 대등한 계약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여러 환노위 위원들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계약 관계를 떠나서 아티스트나 나이나 지위를 떠나서 소득 여부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제 공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일단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팬들이 지켜주고 있고 또 국회까지 나서서 엄호를 해주고 있다. 요게 일단은 현실인 겁니다. 과연 뉴진스 멤버는 차별받는 위치인가? 물론 다른 이제 위원분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자산이라든지 보수 연봉이라든지 인기,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등을 따져봤을 때 무시해 라고 말한 매니저와 무시해 라는 말을 들은 톱스타와 누가 더 나 이런 얘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판단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위축이 됐다면 당연히 자신 입장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매니저는 월급 그해봐야 한 200~300만 원 받는, 근데 그거는 뉴진스의 수입의 몇 분의 몇도 안 되는, 혹은 직장 내에서의 위치도 마찬가지일 거고, 회사에서 뉴진스랑 계약 해지하기 쉬울까? 그 매니저랑 해고하기가 쉬울까? 물론 이거는 이제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편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을까? 희낙낙하고 있을까? 야, 거 봐라, 뉴진스 저렇게밖에 안 되고, 야, 저 쌤통이다라고 하고 있을까? 아니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게 아닌데, 아니면 혹은 내가 실수했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너무 커졌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물론 이제 빌리프 랩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대가 됐을지 30대가 됐을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연 국회에서 들어줄 수 있을까? 다음번 종합감사 때 그러면 빌리프랩 매니저들도 나오세요. 당신들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줄까?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입함 씨가 국회에 출석을 한 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몇몇 위원들도 이제 지적을 해준 것처럼 그 사람의 지위, 인기, 연봉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디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나이가 누가 됐든 뭐가 국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괴롭힘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인 장면인데 그래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귀한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써가면서 할 정도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상징적이고 중요한 단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삼성 걱정은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삼성, HBM 때문에 실적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연예인도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고 팬의 입장에서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겁니다. 스타라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돈 많이 벌고 인기 높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똑같은 인간 아니냐. 이건 이제 한입함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팬덤 속에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고 보면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팬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있어도 수억 명이 있어도 실제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보다 클 수 있다는 걸 또 우리는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의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고 이게 또 다른 파장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구하라 방지법이 구하라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수년이 흘러서 제정이 됐던 것도 사실 우리가 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CCTV 영상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한입함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뭐 엘리베이터에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그 매니저들이 뭐 무시해라고 했던 얘기 그게 같은 장소이고 한 50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 영상 그 부분만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리프 랩 측에서는 아니면 또 하이브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보존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CCTV 영상에 남아있지 않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양측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입함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영상을 삭제했다라고 말 실수하셨다. 그걸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경찰 수사까지 가야 돼?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야 돼? 녹음이 있대요? 왜 포렌식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거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좀 생각해 볼 내용도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십성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상징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사실관계도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 매니저들이 정말 무시해라고 발언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 뭐 몇 시에? 라고 했는데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의 얘기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급발진 사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인코그니토 때도 우리가 책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간의 뇌를 믿어서는 안 돼요. 정황하고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건데 그럼 과연 CCTV의 해당 부분은 삭제되었는가? 같은 상황을 겪는데 양측의 입장이 다를 때 말이 다를 때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라는 단 한마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과 따돌림까지 있었는가는 이거는 지금 이제 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시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지목된 매니저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도 분명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20살 한이에게 관심을 갖듯이 그들도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요거는 좀 논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취재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국회까지 과연 나설 일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국력을 이쪽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하고 있는 건데 누구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누구에게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또 생각이 또 나뉠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살 한이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나라는 푸른 산호초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 따뜻한 나라. 근데 사실 한입함이 국회까지 서게 된 거는 사실 하이브와 미니진 갈등 때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촉발이 됐던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하이브와 뉴진스의 관계는 하이브와 미니진의 관계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저는 건넜다고 봅니다. 그건 지난번에 갑자기 유튜브로 5명의 멤버가 2주 이내에 미니진 대표님을 대표이사로 복귀시켜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하이브의 투자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에게도 다 같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과연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뉴진스가 22년에 데뷔를 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7년 계약을 추정을 하면 앞으로 전속 계약 기간은 5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5년 동안은 하이브 어도어 소속으로 뉴진스는 활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들은 더 이상 우리는 하이브랑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게 의심일 수는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전속 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걸었던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수익금 정산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회사가 돈을 떼먹고 있다. 해서 우리는 이 계약을 해지해야만 한다. 아니면 활동 환경이 건전치 못하다. 갑질을 한다라거나 뭐 폭행이 있다라거나 조직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걸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보면 빌드업을 해 나가는 거고 이쪽 뉴진스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하이브랑 계속해서는 안 돼. 소송을 걸어서라도 자유롭게 활동을 하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 소송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5년 동안은 뉴진스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게 연결로 당연히 이제 하이브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그 7년 계약이 5년 후에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7년차 아이돌이 뉴진스가 되는 거죠. 과연 그 이후에도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그 이전까지 하이브는 최대의 수익을 뉴진스로부터 이제 창출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의 일은 어차피 하이브랑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남남이 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사실 이게 이제 40대 꼰대 입장에서 본 측면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자본주의 관점에서 혹은 하이브라는 상장사 중심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Z세대 PD가 보기에는 어때요? 동의할 수 없다라거나 그런 거 혹시 있어요? BTS가 좋아요? 뉴진스가 좋아요? 아 진짜? 뉴진스 그럼 골수 팬이네. 방시혁 혐오, 육줍시혁 뭐. 도와주는 게 그냥 놓아주라고? 하이브 입장에서 지금 그냥 뉴진스랑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아마 배임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에셋이거든요. 자산. 이게 뉴진스라는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되게 불편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사랑스러운 한이가 어떻게 자산이냐고.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인적 무형의 자산인 거예요. 무형 문화재도 국가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무형 문화재를 이거 그냥 논란이 있으니까 해외에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죠? 그쵸.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무형문화재가 너무 값싼 취급을 받고 있고 인권도 유린을 당하고 있으니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으로 보내면 이 무형문화재가 훨씬 더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그거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런 케이스는 엄밀하게 법적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제도하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가 이거는 가십성이라든지 이벤트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노동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그런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개개인의 일탈이었다면 어쩔 수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팬심으로 봤을 때는 뉴진스 괴롭히지 마세요. 뉴진스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는 또 그것도 인지상정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물론 이제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냅니다만은 오늘 국회라고 무슨 결론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생각해볼 주제를 좀 계속해서 던져드릴게요. 오늘도 야식 잡설이 또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부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